오늘은 위장약을 습관처럼 자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영양 상담해주는 오드리 약사입니다. 속이 쓰릴 때도 제산제, 위장약을 드시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속이 좋지 않을 때도 위장약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장약, 특히 제산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건강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오늘은 위장약을 습관처럼 자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알아보겠습니다. 위장약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년기 어르신들입니다. 노년기에는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면 보통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고 더부룩하기도 하고 속이 답답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드시는 위장약의 주성분은요,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거나 이미 분비된 위산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 소화에 없어서는 안 될 위산을 자꾸 없애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위산이 적게 나와서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는데, 위장약을 자주 드시게 되면 이러한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한 증세가 더 악화되기 쉬워지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위산의 양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소화불량이라 의심이 될 때는 바로 위산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베타인 염산염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해서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소가 들어간 제품을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성분이 조합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제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것들을 들여봤을 때 효과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제품이라고 영상에서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까요,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보시고 문의 주세요. 또 이런 제산제는요, 일시적으로 위산을 중화해서 속쓰림을 잠시 개선하는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장병의 원인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지속된다면 그때 불편감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약물에 일시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식습관을 바로 잡고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해 주어야만 해요. 속이 불편한 증상이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 진행될 때도 속이 답답하고 쓰린 것 같은 느낌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속이 안 좋네 라고 생각하시고 위장약만 복용하면서 버티다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상식과 관심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들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또 제산제를 장기적으로 복용을 할 경우에 위산을 분비시키는 체계 교란을 일으켜서 소화가 되는 시스템 자체에 이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과다하게 복용할 때는 체액을 알칼리화해서 대사성 알칼리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이래도 속이 안 좋으면 무조건 위장약, 제산제 찾으실 건가요? 모든 약물에는요, 효과와 더불어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있으니까요,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피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장약을 오래 먹어서 오히려 소화불량이 낫지가 않고 심해졌다고 느끼시면 저위산증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초반부에 드렸던 팁 기억하시죠? 이상으로 건강 영양 상담해주는 오드리 약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